현행 일주 외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 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하면서 육십구 시간은 좀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지금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52시간이라고 해도 그게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 사정에 맞춰서 정부가 주 최대 69시간제라고 불리던 근로시간 개편안을 재검토한 지 8개월 만에 결국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제조업과 생산직 등 일부 업종에 한해서만 노사가 원할 경우 주 52시간제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다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국민 6천 명을 면접 조사하고 8개월이나 걸렸는데 이 총선을 앞두고 눈치를 보느라 세부적인 개선 방향조차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 취재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세종시 나가 있는 전민정 기자 연결합니다. 전 기자, 먼저 설문조사 결과부터 자세히 알아보죠. 네, 우선 현재 주 52시간제에 대해선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장시간 근로해소에 도움이 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최근 6개월간 한 주 12시간 이상의 연장 근로가 발생했는지를 묻는 질문엔 근로자의 27%가 발생한다고 답했고, 현행 근로시간 규정 탓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한 사업주도 14.5%에 그쳤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인 52시간제로 근로시간 문제를 해소하는 게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연장근로 단위 기간을 일주에서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국민의 46%, 근로자 41%, 사업주 38%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의한다는 답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지만 과반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일부 업종에서만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의견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보자면 국민들은 현재 주 52시간제가 안착되고 있으며 올 초 정부가 발표한 대로 모든 업종에 대한 일률적인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에는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이 논란이 일었던 주 최대 69시간제는 좀 무산이 되고 여론을 반영해서 52시간제 틀을 유지하겠다는 건데 일부만 근로시간을 유연화한다는 거면 어떤 업종, 직종들이 그 대상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셨다시피 국민들은 모든 업종에 대한 근로시간 유연화를 원하는 건 아니었는데요. 정부는 이런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했습니다. 주 52시간 제도는 유지하되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한 일부 업종과 직종만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단위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선별적으로 규제를 풀어주기로 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발표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 직종에 한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두가 공감하고 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연장근로 단위 확대가 필요한 업종으로는 제조업과 건설업, 직종의 경우 설치, 정비, 생산직, 보건의료직, 연구공학기술직 등이 꼽혔는데요. 일단 이들 업종이 우선 개편 대상이 돼 노사가 원하는 경우 주 52시간 틀에서 벗어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앞서 69시간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의견을 밝힌 만큼 60시간 이내 한도로 완화하는 안이 검토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정부는 아울러 지난 개편안이 장시간 근로와 근로자 건강권에 대한 우려를 불러온 만큼 주당 상한 근로시간 설정, 근로일간 최소 휴식 도입 등의 안전장치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동안 이 특정 기간에 일이 몰리는 업종에서 연장 근로 시간 단위를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많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인력난을 겪는 이 중소기업들 기대가 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스타트업과 IT 업종, 조선업 등 수주산업, 바이오 연구직 등은 바쁠 때 몰아서 일하고 한가할 때 쉬는 방식의 근로시간제 유연화에 대한 요구가 거셌었는데요. 실제 현장에선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약으로 인해 수주나 수출 기회를 포기하거나 사업 확장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업체에선 서류상 주 52시간을 지킨 것처럼 표기해놓고 실제로는 그 이상의 근로를 하는 법 규정 위반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도 추가 근로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쁠 때는 주 52시간 이상의 탄력적 근무를 선호하기도 하는데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특성상 인력 구하기도 되게 어렵고 제조나 R&D 쪽은 엔지니어로서 이제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이렇게 완벽하게 수행하기가 어렵거든요. 1년 기준으로 이제 한 10년 근무하신 분 기준으로 보면 한 2,500에서 3,000을 더 많이 받아가요. 근로자 입장에서도 가게에 도움도 되고 네, 다만 중소기업 중앙에는 논평을 내고 주 단위 연장 근로 칸막이로 인해 겪는 어려움은 업종, 직종에 관계없이 거래 포기, 품질 저하, 법 위반이라는 기업의 성장과 생존에 치명적인 위험 요소라며 선별적인 근로시간 유연화 적용에는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세부적인 개선 방안을 이 노사정 대화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가 이 최악인 상황에서 이 대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 근로시간 개편이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노동개혁 과제인데 이 장기간 표류할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로시간 제도 개선 업종과 직종을 세부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업종, 직종별 근로시간과 근로 행태에 대한 객관적인 실증 데이터, 추가 실태 조사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개편안 세부 방안은 노사정 대화를 통해 구체화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하지만 노조 회계 공시, 노란봉투법 등으로 노정 관계는 격화된 상황이고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으로 노사정 대화의 창도 사실상 닫힌 상태입니다. 노사정이 함께 예외 업종을 확대하고 건강권 보장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건데 노사 간 합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기점으로 근로시간 개편 논의와 노동개혁 정책에 다시 속도를 낸다는 구상인데요. 악화된 노정관계에 내년 4월 총선 일정까지 고려하면 구체적인 개편안을 내놓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